네, 안녕하세요. 과천의 수학을 가르치는 전영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에 진행할 고1 수학 대비 수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영재고 졸업, 서울대학교 수학과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대치맥학원에서 민사고 전담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 보듬에서 고1 그리고 중등 특목 대비반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1반 같은 경우에 제가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의 일단 난이도 혹은 레벨 이런 거 좀 알려드리자면은 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등급은 한 2등급 정도 되고요. 실제로 민사고 수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높은 난이도의 수업에 굉장히 자신 있고, 특히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냐, 중상위권인데 좀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잘 안 풀려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또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찌어찌 풀 실력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등급이 2, 3등급에 머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 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업 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학에 진행하는 개념 수업입니다.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 보통 수3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1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까먹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의 전반적인 리뷰 한번 싹 풀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학에는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개념과 개념 활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개념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으로부터 이 학생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게 이제 한 3, 4주 정도 가량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배분의 PDF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은 학원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은 이제 2학기 수업입니다. 자, 2학기 수업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방학 때 개념과 개념 활용을 진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개념 활용에서 완전한 고난도 심화 문풀까지 진행하는 수업이 2학기에 진행되는 내신 수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구성 자체가 뭐에 맞춰져 있냐? 문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때 문풀 문항은 어떤 문항들이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 기출들, 그 중에서의 중상위권 이상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출들 중에서 이 과천에서의 기출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 자사고나 아니면 서울 8학군 이런 학교들의 심화 기출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베이스로 제가 변형해서 직접 초점을 맞춘 문제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늘 항상 유사 적중 문항이 존재하고 엄청난 굉장히 많은 심화 유형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름방학에 제 개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제 2학기에 시작하는 내신 대비 수업을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네. 하지만 여름방학에 이제 개념 수업을 듣지 않고 2학기에 내신 수업만 듣고 싶다, 요걸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네, 입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레벨 테스트라고 하죠. 레벨 테스트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문항에서 제 생각하기에는 13문항 정도 이상의 정답률을 가져야 통과를 제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불안한 학생들은 방학 때 와서 저한테 개념부터 한번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심화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 나는 수화 좀 자신 있어, 방학에만 들을래? 아니지, 죄송합니다. 나는 수화 좀 자신 있어,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원수투 선행을 하고 내신 기간 딱 시작하면은 한번 심화 분풀 들어볼까? 이런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 구성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세한 어떻게 보면 반년 커리큘럼이죠. 반년 커리큘럼이고, 마찬가지 자세한 내용은 PDF 또는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했으니까 이제 뭘 할 거냐?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마인드셋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화 수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가, 또는 학생들이 뭐가 더 필요한가, 우리 자녀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올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좀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 공부라는 거에 있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개념 활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초에 좀 똑똑해서 그랬던 친구들이 좀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또는 이걸 어디선가 배웠거나 혹은 이제 잘 못했지만 어떻게 깨달은 친구들이 있는데 개념 활용의 이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들, 수학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딱 하나에서 끝나는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잘 풀죠. 그래서 좀만 공부해도 사실 기본적인 문제들, 뭐 수능으로 비교하자면 2점 또는 3점의 문제들은 사실 잘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개념과 개념이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이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 문제에서 화자가, 출제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국어나 영어는 지문을 읽으면서 뭘 찾죠?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찾잖아요. 그렇죠? 다들 분명히 찾아요. 그죠? 자, 그런데 수학은 오히려 별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수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쓰기 전에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나에게 이러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물어보고자 냈구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세부적인 개념들을 가지치기처럼 펼쳐나가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즉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개념 활용이라는 것은 개념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 문제의 구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막 문제를 엄청나게 풀다 보면은 유형별로 겹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되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0문제를 풀어서 드디어 이 유형이 이런 풀이구나 하는 것보다 한 문제에서 이런 유형이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한 다음에 그 유형을 100개 푸는 거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항상 공부는 뭐하게? 스마트하게. 아시겠죠? 첫 번째가 개념 활용의 이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답의 중요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답도 뭐 하시게? 스마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답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답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또는 오답 틀렸다고 이제 저한테 제출을 하는데 풀이가 없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쓱 보고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푸는 학생들.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좀 풀긴 풀었는데 안 풀리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학생들. 자, 두 경우 모두 최악입니다. 물론 후자가 좀 낫긴 한데 제가 보기엔 또이또이예요. 자, 일단 무조건 풀이를 남겨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답이라는 결국 피드백인데, 자, 피드백이라는 건 뭐죠? 본인의 어떤 점에서 무엇을 고친다가 피드백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으면 뭐에서 고칠 건데? 이미 0이야 상태가. 그쵸? 거기서 제 해설 강의를 100번 이렇게 계속 들어도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근데 애초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주입을 해봤자 이 개념 자체는 곱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0에다 뭘 곱해봤자 얼마죠? 항상 0이에요. 써 느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본인이 이 문제를 최대한 풀어야 돼. 안 풀리는 문제 어떻게 해요? 근데 최대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선생님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A라는 방법 접근을 했는데 선생님은 B를 하는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A가 아니라 B가 좋은 거죠? 얼마나 훌륭한 강의 관경입니까? 그쵸? 해설 강의를 제가 딱 하고 학생이 본인이 헷갈렸던 거에 대해 질문하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오답은 뭐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풀이가 남아 있어야 한다. 제가 이제 2학기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풀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첨삭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학생들 문제 풀고 있을 때 1대1로 계속 첨삭을 진행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해요. 제발 풀이 좀 써라. 틀려도 좋으니까 풀이 좀 써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아시겠죠?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꼭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의 자녀분들에게 주입해 주세요. 제발 좀 쓰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예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를 굉장히 본인이 좀 잘 대하게 됩니다. 일단 계속 쓰라고 강조하니까 뭔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문제를 분석해서 이거를 좀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대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은 문제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는 막 진짜 어마어마한 킬러 문항, 심지어 지금은 없어요. 한 4, 5년 전에 존재했던 그 진짜 무지막지한 킬러 문항 정도를 제외하면은 문제의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주구장창 주입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들아, 문제는 단순화해봤자 세민이가 단순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학생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문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좀 속된 말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날로 먹을 생각을 좀 하라고. 회 좋아하냐? 날로 먹을 생각을 좀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수학은 특히 이미 베이스가 잡혀있는 3, 4등급 학생들에게 수학은 이런 작은 틀만 깨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수하를, 그리고 그 앞에 수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수하, 그 이후에 다른 수학 과목들까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